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독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선학교에서 동창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영주댐 수몰 예정지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종합유적이 있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낮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금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는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은 1cm,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3도로 오랜만에 출근길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안동도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비 소식이 없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부산의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남북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시장은 또 국가 이익을 위해 가덕도에 신공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면서 국제공인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부가 결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부산은 독자적으로 신공항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중국과 미국 등의 해외 민간 자본이 가덕도 신공항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등 용역 결과 수용에 합의한 4개 시도는 부산시의 독자공항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자기가 입지 용역을 발주하겠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넌센스란 얘기지. 국토교통부 역시 항공법상 공항 건설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라면서 지자체의 독자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지 타당성 조사의 조건을 놓고 부산시와 나머지 4개 시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독자 추진 움직임은 정부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는 저출산, 경북은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서울 0.97명, 부산 1.0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상북도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6.7%로 19.6%인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대구는 2010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단지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올해 분양한 18개 아파트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이 모두 마감돼 지난해 10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달성군이 6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동구 5곳, 수성구 3곳, 북구와 달서구가 각각 2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21개 단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대구의 1순위 청약 신청자는 16만 명으로 36만 명이 몰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 시내버스가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합니다. 대구시 의회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원 기준은 적정한지를 두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노선 개편을 통해 버스를 줄이고 버스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표준 원가도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품을 100만 주고 간다 해놔놓고 표준원가 100만 원, 100만 원 다 받고 중고 부품을 끼운다든지, 기사도 버스 한 대당 2.6명을 써야 되는데 그거 다 안 쓴다든지, 소품이 지금 표준원가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더 나아가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정도 해왔는데 이런 준공영제가 과연 대구 지역에 적합한 어떤 그런 체계인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대구시는 노선 개편 용역을 두고 불신이 커지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정부가 함께 가칭해서 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대구시의 보관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곧 민간 대행 사업자 결정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이 참여하는 구미 국가산업 1단지의 구조 고도화 민간 대행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KC와 오리온전기, 박림 등 3곳이 신청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도 노조와 상인, 타기업의 반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3단계 생태산업단지에 지난 2010년 2단계 때 지정된 성서 1차에서 5차 산업단지와 염색단지, 달성 1, 2차, 구지, 3공단, 검단 산업단지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들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산업발전 모델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에서 졸업 선물과 동창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학적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 학생 입장에서는 납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포항의 한 학부모는 얼마 전 학교로부터 동창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현금 수납을 문제 삼자 며칠 뒤 직접 납부란 용어로 바뀌고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문구가 포함된 통신문이 재발송됐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동창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학교에 문의했지만 동창회로 모두 이체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다 되니까 안심하고 돈을 보내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통장이 누구 명이냐,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관리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창회비는 학교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인데 각 학급의 반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걷어 이를 선생님에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누가 내고 안 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현금 수납이 안 되고 직접 스쿨뱅킹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동창회비는 아마 다른 학교다 마찬가지로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과하고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졸업 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창회비의 강제 징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장은 법에 정한 세입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각급 학교의 동창회비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징수 집행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가
동창회비의 징수 집행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애교심이 아닌 편법으로 납부되는 동창회비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의미 있는 졸업을 앞두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구미 김천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미와 김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64개소에 이릅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을 빼먹거나 분기별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에 3만 원에서 15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만 지급되던 밭농업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모든 밭작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고정 직불금으로 헥타르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 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같은 품목을 재배할 경우 15만 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헥타르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량과 사료작물 같은 논이모작은 올해보다 10만 원이 인상된 헥타르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주댐 수몰 예정지에 고려시대뿐 아니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종합유적이 있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 영주댐 담수 예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영주댐 수몰 예정지인 영주시 평면 금광마을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촛불과 등불을 바치는 기구인 광명대에는 연대를 알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 밖에 거울인 경상과 작은 종인 경자도 발굴되는 등 보물급 유물들입니다. 네, 광명대는 세상을 널리 밝힌다는 뜻으로 이제 부처님 앞에 놓여지는 등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다수가 확인이 되긴 하지만 출토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된 예는 저희 현장에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성천 일대에는 비단 고려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와 생산도구까지 망난 종합유적지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영주댐 내 유적지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이같이 확인됐다며 대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몰 예정 일정에 따라서 이런 조사가 날림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적을 어떻게 이전하고 보존할지 방안까지도 간구되고 모든 필요한 조치가 있은 후에 여기를 수몰을 해야 된다. 문화재청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금광마을 인근 지구에 대한 전면 발굴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공정률 93%인 댐 공사와 이설도로 이주단지 건설을 연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문화재 이전 작업까지 마친 뒤 담수에 들어간다는 예정입니다. 문화재 추가 발굴 조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지정 문화재들 이전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 담수 일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담수보다는 내생천의 자연 생태 보존과 유적지 발굴 등 환경 문화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다구시설관리공단이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신천 둔치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신천 스케이트장 개장일인 13일에는 오후 2시에 개장되고 다양한 개장 축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8일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배병일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배 교수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남대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재정 보조를 하는 163개 사립학교에 행정 재정 분야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학교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재정 확보 노력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문경여고와 문창고, 풍산고, 성이고, 안동 진명학교 등 5개 학교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 정보여고 등 24개 학교가 2등급을 받았고 3등급은 106개, 4등급 23개, 5등급은 5개 학교였습니다.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는 한결 더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1cm,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1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김천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영하 4도 안팎으로 여전히 추운 상태이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 있고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